네, 회원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유튜브에서 안종현 경매TV를 운영하고 있는 안종현입니다. 회원님 네이버 지식인에 그 경매 관련된 질문을 하셨네요. 질문 내용을 잠깐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니까 예상 배당표를 보니까 소멸인데, 그죠? 소멸. 임차인인 같아요. 요 조금 이따가 경매정보지 그 내용을 보여드릴게요. 미배당금은 매수인이 인수 안 하죠. 소멸이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임차인의 보증금이 한 10억 정도 되는데 대항력이 없어요. 소멸 기준 권리인 뭐 저당권 등보다 나중에 전입 신고했다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 대항력이 없어요. 근데 10억인데 경매 결과 한 돈 1,000만 원밖에 배당 못 받았습니다. 그럼 9억 9천만 원 어떻게 말소 소멸돼 버립니다. 낙찰자가 아무 관계 없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게 다가구에서 경매 매수 시에는 임차권 등기는 어떻게 분석 또는 고려사항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이죠. 제가 경매 정보지에 의해서 일단 먼저 정보지 펼쳐가지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도 사실 뭡니까? 지면상으로 몇 줄 답변 들어가지고 뭐 완벽한 어떤 전달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도 사실 영상물 찍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영상물로 이제 접근하니까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본건은 현재 경매가 진행 중에 있는 물건입니다. 수원지방법원지 평택지원 사건인데요. 2024경에 4056호 강제경매 사건이고, 물건이 보니까 다가구 주택이잖아요. 그죠? 다가구 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 안성시 옥천동에 있는 물건이고, 이건 지금 제가 뭐 추천해 드리는 물건은 아닙니다. 그냥 회원님의 지류에 맞게끔 이런 유형의 물건 하나 골랐다는 것이지요. 보시면서 밑으로 잠깐 내려가 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중간에 누가 이제 김모 씨라는 분이 단독으로 해서 가지고 2억 9,500, 이분 일자를 되게 좋아하시는 모양입니다. 그죠? 2억 9,511만 1,111원에 입찰하셨다가, 아이고, 대금납부를 안 하셨네요. 대금납부를 안 해가지고 아마 2021년 10월 12일 날 해가지고 1억 9,750만 원에서 이번 사건이 이제 경매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서 이제 밑으로 또 내려가 보겠습니다. 내려가 보면 말이죠. 아마 임차인들이 쭉 나올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임차인들 안 나옵니까? 그죠? 여기 임차인 나오니까, 여기에 임차인 이 임모 씨 같은 경우는 대항하니까 대항력이 없음. 이건 아마도 소멸 기준 권리보다 나중에 전입 신고를 한 것 같습니다. 또 정모 씨 같은 경우 보니까, 뭐 대항력이 있음. 이건 아마 제가 볼 때는요, 이게 이 두 분이 전입 날짜 같잖아요. 그죠? 2014년 6월 24일. 부부일 확률이 높을 것 같아요. 또 이제 김모 씨 같은 경우도 역시 대항력이 있음. 이건 뭐다? 말소 기준 권리보다 빠르니까 대항력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이제 밑으로 또 잠깐만 또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내려가 보면요. 이거는 보니까 이제 대항력 없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강모 씨 해가지고 대항력이 없네요. 전세금 3,500만 원인데, 이때는 뭐 이분이 뭐 3,500 다 받아가든지 아니면은 한 100만 원만 받아가든지, 그 낙찰자하고 전혀 관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매 이제 처음 입문하시는 분 입장에서 보면 말인데, 막 이것저것 막 백화점식으로 막 나열을 해가지고요, 경매 물건을 보다 보니까 이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간단한 건 뭐지? 보니까 대항력 없으면 알아서 끝났어. 나와 관계 없어. 그죠? 그러니까 경매 물건을 보심에 있어서 나하고 관계 없다 그러면 과감하게 배척을 해버리자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또 밑으로 잠깐 더 내려가 보겠습니다. 임차권 등기를 하셨어요. 임차권 등기. 여기 보시니까 주택 임차권, 또 주택 임차권 이렇게 안 되어 있습니까? 그죠? 그럼 아마 김모 씨 분이 이 임차인인 듯 한 것 같은데, 어쨌든 말이죠. 이게 여기서 보면 이제 2014년 9월 25일, 2016년 6월 13일, 2018년 7월 2일, 이 날짜에 임차권 등기했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이 경매 정보지는요,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놨더라고요. 또 다른 정보지에서는 어떻게 구성을 해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임차권 등기되어 있다 하더라 그러면 우리는 등기부등본을 보셔야 됩니다. 경매 정보지상에 이런 내용을 보실 것이 아니고 등기부등본을 한번 천천히 보시자 이거죠. 먼저 등기부등본 보기 전에 배당표 아니십니까? 배당표가 어디 있나요? 봐가지고 예상 배당표 여기 있네요. 여기 보니까 아까 우리 회원님 보니까
소멸되면 미배당금액은 매수인이 낙찰자가 인수하나요? 그러니까 인수 안 합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요, 경매정보지상에서는 2017년 8월 7일자 건저당권에서 소멸기준 이렇게 아주 이제 친절하게 표시해 놨습니까? 그죠? 그 뒤에 보니까 이분은 나중이야. 이 날짜보다 나중이잖아요. 그죠? 따라서 없어요. 대항이 없어요. 전부 다 소멸됩니다. 네. 또 강충원 두 사람이 되어 있네. 그죠? 네. 그러니까 이제 소멸되고, 정모시도 보면은 어쨌든 전임 날짜가 나중이잖아요. 그죠? 나중이니까 대항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말소 기준 권리보다도 나중에 전입신고했다 하더라도 이런 사람들은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물론 본인들 당사자 입장에서는 보면 대단히 참 안타깝습니다만은, 투자자 입장에서 봐서는 전혀 신경 쓸 그런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속된 표현으로 개무시해버리자 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엔 임차권 등기 관련해 가지고는 우리가 어떻게 접근하고 분석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등기부등본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보게 되면 얼구로 넘어갑니다. 임차권 등기 같은 게 얼구상에 표시가 되거든요. 임차권 등기는 얼구상에 표시가 됩니다. 여기 보니까 건저당권 설정 안 되어 있습니까? 건저당권, 그죠? 몇 년도입니까? 2017년 8월 7일이죠. 이 주택 임차권 등기나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의한 상가 임차권 등기 같은 경우는요, 등기된 날짜를 기준하는 게 아닙니다. 자, 이 보시면은 건저당권 설정 날짜가 2017년입니다. 2017년 8월 달입니다. 요 날짜를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2017년 8월인데요. 그 밑으로 내려가면 또 임차권 등기 나올 거예요. 이게 보시라니까요. 보시게 되면은 임차권 해가지고 2019년이죠. 아까 저당권이 2017년이죠. 그죠? 야, 그러면 등기된 이 날짜만 기준하면 이 임차권은 대항력이 없다? 이것도 보니까 2020년 6월 달이니까 대항력이 없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임차권, 주택 임차권이나 상가 건물 임차권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등기부등본상에 접수가 등기소에 접수된 날짜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 날짜 기준하는 게 아니고 어떤 걸 기준한다 하더라. 주민등록 전입 날짜 아니십니까? 요거 2014년 9월 25일 요걸 기준합니다. 또 이거 보니까 이분은 2016년 6월 13일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저당권이 2017년도 설정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이 두 분들은 낙찰자한테 대항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특히 이제 이분 김모 씨 같은 경우는 자기 전세금 9천만 원인데 이분이 아마 경매 신청하신 것 같아요. 9천만 원인데 어쨌든 경매 절차상에 있어가지고요, 자기가 만약에 1,000만 원밖에 배당 못 받았다 그러면요, 나머지 8천만 원은 매수인, 즉 낙찰자가 인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사실 관계를 우리 인지한다 그러면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다 이랬을 적에 이분들이 과연 얼마를 배당 받아가는지 여기에 대해서 정말로 찬찬하게 분석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또 밑에 보면 임차권 등기 하나 더 있거든요. 먼저 앞으로 좀 넘어가가지고 저당권 설정 날짜를 다시 한번 더 확인하죠. 저당권 설정 날짜가 2017년 8월 7일이죠. 2017년 8월 7일 날 이 저당권 요것이 하나, 요 본 사건에 있어서 소멸 기준 권리입니다. 자, 그 밑으로 또 하나 더 내려가 보면요, 임차권 등기 하나 더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 하나 더 있는데, 본 사건에 있어서 소멸 기준 권리 저당권이 2017년 8월 7일로 되어 있는데, 2021년 같으면, 나중에 이걸 기준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이걸 기준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등록 전입 날짜를 기준합니다. 보니까, 이분은 2018년이네, 그죠? 그러면, 2018년 7월 2일 날 전입신고했으니까, 소멸 기준 권리보다 나중이잖아요, 그죠? 따라서 이분 같은 경우는 이 임차권 등기는요, 낙찰되고 나면 직권이 연 말소가 돼버린다는 거. 그래서 일단, 이 임차권 등기 같은 경우는요, 민법 621조에 의한 임차권 등기가 있고요. 주택임대차 보호법 및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의한 임차권 등기가 있습니다. 이게 근거법이 3개가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소위 이제 민사특별법이라고 합니다. 민사특별법인데,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라든지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의한 임차권 등기가 되었다. 1위 하실 적은요, 이 등기된 날짜를 기준하는 것이 아니고, 주택 같은 경우 주민등록 전입 언제 했네. 또 상가 같은 경우는 사업자 등록 신청을 언제 했니? 이걸 기준한다는 것이죠. 근데 민법 621조에 의한 임차권 등기 같은 경우는요, 등기된 날짜를 기준합니다. 이런 차이점이 좀 있다는 거.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좀 더 우리가 기본적으로 기초적으로 좀 공부를 하시기 위해서는 화면 우측 상단에
안종현 경매TV라는 채널을 지금 제가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좌측 상단을 보시게 되면요,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20시 저녁 8시죠 라이브 방송입니다. 재방송이 아니고 녹화 방송이 아니고 라이브 방송입니다. 1시간 정도 경매 라이브 방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경매 교재에 의해 가지고. 그래서 아마 시중에서 뭐 경매 강좌, 오프라인 강좌가 있는데 뭐 몇백만 원짜리 강좌하고는 글쎄 제가 볼 적에 이런 말씀드리면 대단히 참 건방진 말씀 같습니다만은 견줄 바가 못 된다 라는 그런 말씀드리고, 근데 아이고 수요일 금요일 20시 저녁 8시에 나는 시간이 전혀 안 나. 그럼요, 이거 저기 재방송 물량 영상물 또 올라가기 때문에 채널 오셔가지고 구독 신청하시고 다음에 알림 설정을 하시게 되면요, 매주 수요일 금요일 아마 8시에 방송 진행되니까 7시 반쯤, 저녁 7시 반쯤 해가지고 알림 설정을 하신 분들한테 라이브 방송에 대한 알림이 간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참조하셔가지고요, 좋은 결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 안종현이 말씀드렸습니다. 네, 고맙습니다.